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7살 딸을 키우는 32살 직장맘 이지영 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틀렸다고 해? 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이지영 씨. 하지만 전문가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가까워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다는 현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듣게 된 딸의 절규. 엄마, 저 사랑해 주세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32살 직장맘 이지영입니다. 7살 딸 서연이와 남편 민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지만 최근 몇 달간 저희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피곤한 상태였지만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이거 봐. 유니콘이 무지개를 타고 날아가는 거야. 서연이는 신나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색칠 공부책에 마구 칠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 밖으로 나간 색칠, 엉성한 그림이 거슬렸어요. 서연아,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유니콘은 실제로 없는 동물이야. 현실적으로 그려봐. 서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반짝이던 눈이 금세 시무룩해졌죠. 엄마는 왜 맨날 틀렸다고 해? 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에서까지 이런 식이라니. 일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아이가 말대답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대답하지 마.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나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엄마 말 잘 듣는데 너만 왜 이래?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할 때도 저녁에 숙제를 할 때도 항상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숙제 시간이 최악이었어요. 서연이는 집중을 못하고 계속 딴짓을 했습니다. 연필을 돌리거나 지우개로 장난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서연아, 집중해. 저는 매번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다 끝나니? 엄마도 피곤하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더욱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예 숙제를 거부하는 일도 많았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저는 혼자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SNS에 아이와 행복한 모습만 올리는데 저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점점 화만 내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서연이와의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어머님과의 관계도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서연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와 민수가 모두 직장인이라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서연이에게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과자도 무제한으로 주시고 TV도 마음껏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영아, 서연이한테 너무 엄하게 하지 마라.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놀면서 크는 거야. 맨날 공부만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서연이가 또래보다 많이 뒤처져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뒤처져? 겨우 7살인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엄마들은 다 그래. 그 말에 저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어요. 마치 제가 잘못된 육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어머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서연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떼쓰고 고집부리고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해? 서연이가 따지듯 말할 때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어머님, 제가 서연이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머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게 키우는 것 같다. 아이한테 여유를 줘야지. 왜 그렇게 몰아붙이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항상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민수에게 하소연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뭘 해도 트집만 잡으시네. 하지만 민수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엄마도 서연이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은 매일 회사만 다니니까 몰라. 민수와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매일 오후 6시까지 근무했어요. 하지만 퇴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연이 돌보기, 저녁 준비, 집안일까지 해야 했죠. 반면 민수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자주 야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회사에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나는 회사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도 돈 벌어오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당신은 도와주기는커녕 피하기만 해. 실제로 민수는 서연이와 제가 싸울 때면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거나 저 혼자 서연이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이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야. 당신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 그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며칠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죠.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인터넷에서 찾은 육아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미경 상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정말 나쁜 엄마라고 판단받으면 어떡하지? 상담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상담사님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담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서연이와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문제, 남편과의 불화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만 내는 엄마가 되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이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상처만 주게 될까요? 김 상담사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연이에게 하고 계신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가까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대를 한다고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학대가 가장 무서워요. 김 상담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막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상담사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완벽주의적 육아는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서연이가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반응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연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먼저 지영 씨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김 상담사님의 질문에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셨죠. 지영아, 너는 맏딸이야. 동생들 모범이 되어야 해.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시험에서 95점을 받아도 5점이 틀렸다고 혼났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셨어요. 옆집 영희는 항상 100점인데 너는 왜 이래? 사촌 언니는 피아노도 치고 영어도 잘하는데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죠. 결혼 후에도 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나자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김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는 자신이 받았던 방식 그대로 서연이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행복했나요? 아니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했죠. 친구들과 놀 때도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마음껏 즐기지 못했어요. 서연이도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상담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서연이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트라우마는 대물림됩니다. 상담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서연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봤어요. 정말 끔찍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 후에 서연이가 실수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바보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었어요. 엄마는 서연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거야. 라고 말한 후에 이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했습니다. 김 상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상처 주는 말을 할까? 나는 정말 바보인 걸까? 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부모가 보호해줘야 할 아이를 공격한다면 아이는 어디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셨죠? 상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맞았어요. 최근 몇 달간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웠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서 표출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지금 서연이에게 가정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집에 와서 짜증을 내거나 때를 쓸 때 저는 또 화를 냈었죠.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상담사님은 서연이와도 개별 상담을 진행하셨어요.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직접 들어보자고 하신 거죠. 상담 당일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어요. 상담실에서 서연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 상담사님이 친근하게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서연아, 집에서 어떻게 지내? 그냥요.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랑은 어때? 엄마는 저한테 화만 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상담사님이 서연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그림을 그려볼까?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와 서연이는 웃고 있었는데
엄마인 저만 찡그린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서연이 사이에는 큰 벽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상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랑해 주세요. 엄마는 맨날 화내기만 해요. 저는 엄마가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저를 무서워한다니.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도 혼나요. 친구들은 엄마랑 재미있게 놀던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놀아주세요? 저는 정말 바보인가요?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었어요. 이상한 나라라고 제목을 붙인 그림에는 무지개색 유니콘과 날아다니는 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엄마가 화내지 않는 곳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뭘 해도 괜찮아요. 서연이의 마음을 듣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서연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서연이도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서연이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나 봐.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완벽해. 엄마가 그걸 못 봤던 거야.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연이를 대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틀렸다고 하지 않고 예쁘다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상상의 이야기를 하면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 꿈에서 분홍색 코끼리를 봤어요. 예전이라면 그런 코끼리는 없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도 보고 싶다? 민수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변해야 해. 우리가 서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어. 민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담사님을 만난 후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나 봐요. 서연이에게도 여유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제 변화를 보시고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도와줄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노력했습니다. 김 상담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봤죠. 서연이와 함께 요리를 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흘리지 마, 조심해라고 계속 지적했다면 이제는 우와, 서연이가 직접 만든 거네? 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연이가 계란을 깨뜨릴 때 껍질이 들어가도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꺼내줄게. 서연이가 용감하게 도전했네. 이렇게 말하니 서연이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숙제 시간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빨리 해. 라고 재촉했다면
이제는 서연이의 속도에 맞춰졌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기다릴게. 서연이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하며 함께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숙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놀이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공부하자고 했다면 이제는 뭐 하고 놀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공주놀이 해요. 라고 하면 좋아.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할까?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는 마법의 성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는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밤의 잠자리에서는 서연이가 하루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했어요. 오늘 제일 기뻤던 일이 뭐야? 오늘 속상했던 일은 없어? 서연이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놀 때 재미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혼자 먹어서 조금 외로웠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연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숙제했어? 밖에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의 감정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피하거나 경계했는데 이제는 먼저 안겨왔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랑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이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요즘은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서연이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연이가 안겨오며 하는 말에 저는 매번 눈물이 납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제는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서연이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서연이 참 특별한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도 흐뭇해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에 가서 서연이와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항상 숙제나 공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즐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영아, 서연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구나.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어머님이 서연이에게 과자를 주셔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가끔은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이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연이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할 때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라고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때로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서연이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요. 서연아, 엄마가 화낸 거 미안해. 엄마도 아직 배우고 있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가 되는 거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육아는 완벽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최근에는 다른 엄마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라며 공감해주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완벽한 육아를 하는 엄마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김 상담사님도 저희 가족의 변화를 기뻐해 주셨어요. 지영 씨가 정말 많이 노력하셨네요. 서연이도 훨씬 안정되어 보여요.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제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쁜 엄마는 없다는 것을,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서연이와 함께 웃고 있는 저희 가족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엄마, 내일은 뭐 하고 놀까요? 서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서연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면 충분하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